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6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81차입니다. 네, 208페이지. 오늘은 퓨처 셀프 208페이지예요. 208, 1681차죠. 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잠시만요. 눈에 잠깐. 네, 눈썹이 잠깐 찔렸어요. 잠시만요. 눈물이 흘러야 이게 다 지워지게 생겼네. 잠시만요. 이쪽 눈만 눈물이 질질 나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땅에 지워지고 나중에. 어, 네. 마른 거니로 하니까 훨씬 낫네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네, 볼게요.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일곱 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신에 대한 견해 있죠. 내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견해에 대한 게 미래의 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명을. 그래서 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든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일들이 있든 그 모든 생각은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생각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판단분별을 계속해요. 어이구,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랬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판단분별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죠. 네, 비난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아직은 저도 어제 이제 뭔가 발표함으로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발표를 또 했는데 알아차려지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알아차려지는 느낌들이 더 있죠. 근데 보면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게 있죠. 내가 비난하면 그들도 나한테 비난하는 게 있고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말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업은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업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생각만 하고 있어. 표현 안 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뭐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안에서 놓아버리고 지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존중을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누가 나한테 존중을 안 해줘. 그럼 내가 존중을 안 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고 있어.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또 한 것이고,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존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지극히 무한한 존재지만, 한계를 지극히 무한한 존재지만, 미래의 나는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를 지닌 지극히 무지한 존재지만 우리는 생각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무지한 존재다. 그런데 미래의 나의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은 참 좋죠.
글은 좋고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글이 엄청 좋죠. 근데 이 뜻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서 미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한계를 갖고 있는 무지한 나.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더욱 발전되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내가 자꾸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지, 관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그냥 계속 있다는 거는 크게 발전이 없는 상태죠. 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죠. 그래서 한계를 부딪히다 부딪히다 무기력증으로 빠져버리고 슬픔에 빠져버리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해요.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뭐라도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도를 막 해보니까. 예. 그래서 뭐 당근에서 누굴 만나든 라방에서 누굴 만나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많이들 이제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분이 작게 들어와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8시 이후에 전화를 달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주셨을 거예요. 3년 전에 어, 쓰셨대요. 3년 전에 쓰셨는데 그만뒀대요, 사업자가. 저는 안 그만둡니다. 25년 했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8시에 전화번호 남겼다고 아주 그냥 들어오자마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고 계속 좋아요 눌러주고 있어. 목욕탕 안 가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연락처 주시고 8시 저녁 8시 이후에 전화를 달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는 거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때는 여러 어떤 그런 다양한 분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뭔가 미래에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단숨에 그냥 바로 효과가 빨리 날 거야. 근데 안 났어. 그럼 내가 실망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긍정적인 미래에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을 때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의식 공부를 딱 만났을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제가 그 얘기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쿄돔 같은 데서 완전히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제가 그냥 시크릿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무의식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절로 올라온 게 있어요. 저절로. 그게, 야, 이거를, 이 공부를 하면, 저는 아직 깨달음보다는 이 공부를 하면 이 사업이 엄청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때 모르겠어요. 그게 잠재의식에서 나온 건가? 그 잠재의식에서 나왔겠죠? 그 시크릿을, 이 저절로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부터는 그냥 무조건 오로지 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15년 전부터 그냥 끝까지 이거는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했어요. 중간중간 좀 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걸릴 때는 에이 이거 뭐 안 해, 안 할까라는 생각을 약간 올라올래다 말하는 거. 올라올래다 말았고 그렇지만은 뭐 끝까지 이거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어기먹고 이걸 안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마음에서의 그 에고의 강한 생각과 이 순수 참나의 어떤 그 강함이 어떤 것이 이기느냐 그죠? 순수함이 이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우리 베라 플랫폼도 끝까지 이거는 하는 것이다라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세부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큰 틀은 끝까지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만큼 발전 가능성을 내가 보고 있느냐는 거죠. 발전 가능성. 내가 내 하는 행동의 큰 일,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10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쵸? 10가지, 11가지 해야 되는, 운동까지 집어넣으면 매일 해야 되는 11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내가 그 중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힘이, 그게 내가 믿고 있는 발전 가능한 세상들, 내가 발전, 이걸 했을 때 내가 좋은 결과가 그럼 나중에라도 그냥 엄청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도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5일 차였나요? 근데 벌써 매출도 일어나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있고 저는 또 이거를 라방을 하면서도 그 제가 편안해졌듯이 예전보다는 엄청 편안해졌죠. 더 편안해져야 되지만 그렇게 마음이 발전을 했잖아요. 마음이, 아직 마음에서 관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여기서도 라방을 하면서도 그 의식 공부, 마음 공부를 관심 있어서 편안해지고자 하는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깔아놓고 그 믿음인 상태에서 행동을 했을 땐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 결국은 의심하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다 말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다. 네. 복이 많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안내가 될 것이고, 그쵸? 복이 많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는 선생님, 스승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중간에 좋은 이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11페이지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미래의 나는 삶의 동력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다른 존재다. 미래의 나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필연적인 거요. 네. 근데 어떤 모습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죠? 나의 선택이 참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내 마음에 어릴 때 신념에 의해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택을.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근데 그게 이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거는 내 근원적인 신념을 바꿔야지만 내 믿음이 바꿔지는 거고,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음, 그, 믿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다음에는, 근원적인 믿음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놓아버려야지 돼요. 스스로. 선택해서 놓아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놓아버리려면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지 돼요. 에너지가 다른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신념에 의해서 선택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 장은 좋아졌어. 장도 엄청 좋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내 신념을 놓지 않으면 신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계속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떻게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 미래의 내가 되고자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내가 되고자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게 성공의 방법이래요. 미래의 나의 진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에 대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의 나를 알아야 미래의 나도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의 나를 알아야 현재, 과거도 없고 지금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됐는지 뭐 바뀔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 나를 놓아야 현재와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나, 과거도 바꿀 수 있는 게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 실패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기회가 있다는 거.
뭔가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이 느낌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신에 대한 견해는 미래의 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신을 신에 대한 견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아이고, 신이 어딨어 하면서 나만 믿고 살면 되지. 에고만 믿고 살겠다는 거죠. 순수의식을 믿지 않고 있는 거. 그래서 신에 대한 견해는, 견해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신에 대한 견해를. 미래의 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죠. 모든 것들을 믿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근데 나보다도 더 순수의식을 믿어. 그럴 때 모든 게 다 그냥 다 된다라는 거, 무한한 그 상태를 믿고 가는 거. 그게 미래에 내가 발전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미래의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진실들을 잘 이해한다면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미래의 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제약하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7가지 진실 목록을 활용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라. 7가지 진실 목록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그랬어요. 당장, 끝나고 나서 당장 항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스퀘어 출판사 사이트에 도서 목록에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번째, 7단계를 다룬다. 이 단계를 적용하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의 내가 되는 7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 책이 끝나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감사의 글까지 하면은 289페이지인데 200페이지가 21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70 몇 장밖에 안 남았어요. 좀 역행자 할 겁니다. 역행자. 네. 책이 와 있어요. 선물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 무슨 이 책 읽는데 그 저 스폰서 같아요. 매니저 같아요. 이 책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탁 보내고 매니저 같아요. 제 책모닝 하는 매니저.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는 단순함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함이. 내 생각을 명료하게 더 다듬어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어야 되는 거야. 대충 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다듬는데 생각을 다듬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근원의 신념을 재맥락하는 게 굉장히 저도 재맥락이 안 된 게 있어요. 아직 버려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재맥락이 안 된 게 있어요. 조용히 명상하면서 또 계속 또 놓는 거 어떤 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료하게 그렇죠? 명료하게 다듬어서 단순하게 만드는 거 노력해야 된다. 생각이 있으면 단순하게 안 돼요. 여러 가지 판단 분별이 계속 올라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 저도 표현 안 하고 발표 안 하고 오랫동안 그러면서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근데 놓아진 것도 많죠. 근데 아직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 아는 게 한 가지가 딱 있는 거 한 가지예요. 근원으로 내려가면 단순하죠. 뿌리 씨앗은 하나예요. 줄기가 퍼져가면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잎이랑 열매가 나오는 거는 더 무수하게 많은 게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명료하게 가지치 완전 뿌리의 신용을 뽑아버리는 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노력 끝에는 보람이 있다. 단순한 생각에 도달하면 산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산도 옮길 수 있대요. 산도. 네. 스티브 잡스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74페이지예요.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1996년 4분기 애플의 매출은 30% 폭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시장에서 선두 회사로 부상한 데 반해 애플의 주가는 12년 만에 최악으로 하락했다. 애플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당시 애플은 똑같은 제품을 10여 가지 비전으로 생산하고 있었고, 잡스는 헷갈리는 제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사라고 권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다. 경영진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잡스는 즉시 제품의 항목을 70%로 줄이고 직원 수를 약 8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죠? 완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일이,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결정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쓰는데 어떤 돈은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고, 내가 모든 생활하는 거, 모든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결정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는 회사에도 적용되고 제품에도 적용된다라고 잡스는 말했다. 애플은 회사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단 4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전문가용으로 파워 매킨토시 G7이 아니죠. G3와 뒤에 말이 안 돼. 세븐. 나 혼자 덱스코 G7 입에 붙었나 봐. G가 나오니까 세븐이 나와요. 전문가용으로 파워 매킨토시 G3와 G3, 우리 G3 있는데 파워북 G3를 일반 소비자용으로 아이맥과 아이북을 만들었다. 잡스의 전략은 단순했다. 몇몇 제품에 집중해 품질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경영을 맡은 첫 해, 애플 4분기 실적은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제품들을 정리하고 몇 가지 핵심 제품에 집중한 전략이 적중했다. 애플은 다음 해에 3억 9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오늘 안 들어오셨네.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이야, 제가 뭘 알면 떠들어가지고 참 남의 전략도 내가 탁 와닿으면 내가 떠드는 거야. 저 너무 제가 진짜 참 그 감사할 일이죠. 선생님 덕분에 진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관계,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 그쵸? 서로 신념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분도 딱 한 번 탁 돌아서면 안 보는 거예요. 그쵸? 누군지 알죠? 한번 딱 그냥 쓰면 안 보는데, 이제 의식 수업 덕분에, 이제 선생님 덕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같이 공부를 또 이제 하게 됐어요. 저번 주에 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뇌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또 여기 그룹에도 엄청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영향이. 그리고 또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되게 많이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번 주에부터 이제 그 새로운 손님이 이제 당근에서 오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한 번을 딱 봤거든요. 한 번은 너무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당근에서 오셨는데. 아니, 너무 웃긴 게, 재밌는 거. 저는 당근에서 한번 쫙 쏘르르 우르르 사람들이 왔을 때, 경계를 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쓱쓱 와요. 그래서 왜 문이 안 열리냐고 막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나가거든요, 저는. 저희는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나갈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고,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보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서로 있잖아. 서로 무서워하는 거 있죠. 누가 올래? 오는 사람도, 저기 어디야? 이런 경계를 하고, 또 여기 오는 사람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엄청 많이 놓아졌죠. 그게 놓아지고 했는데, 그분 걸 보고 나서 단순하게 뭔가를 핵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해서 뭔가 해내겠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왜 치약을 한 가지 가지고 했잖아요. 치약을 가지고 SNS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이 그 페이스 리프트 팩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아침 라방도 완전 집중적으로 리프팅 하는 걸 했거든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아침에 또 했어요, 이틀. 이틀 집중적으로 리프팅 하는 거로 쫙 했더니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를 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보고 이제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했어요. 근데 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방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요. 예, 뷰티 라방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소문은 다 듣고 있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라방들 점점 막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좋더라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딴 것도 하죠. 다른 것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리프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막 하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단순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사업할 때도 180도 제품 한 개 가지고 완전 둘러팠거든요. 한 가지로 둘러파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독이면 해독. 어떤 한 가지 제품으로 완전히 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잡았는데 따라 했는데 이유도 알겠고 왜 그러는지 단순함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와 에너지가 관점이 의식이 달라지는 그 관점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데 어쨌든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하는데 만들어낸 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따라해도 이뤄내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꾸준하게 하느냐, 내 거 아니다 싶으면 하다, 에이씨, 이거 아닌가 보다. 반응 보고, 외부에 있는 반응을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반응이 많이 좋은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내 믿음이, 심지가 굳건하면, 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성과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지만 시장성이 맞지 않는 거를 굳건하게 오래 하는 거는 내가 망하는 길이고 시장성이 맞는 거에 내가 굳건하게 하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3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돌렸다는 거. 단순함이 복잡한 거 여러 가지를 없애는 것조차도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하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잡스의 미스터 플랜은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죠?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것이 잡스가 1983년 펩시콜라의 CEO 존 스컬리를 영입하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펩시콜라의 CEO를 영입을 시켰대요. 그래서 잡스가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움직이게 한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말씀은 어떤 글이었냐면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멋있다. 그쵸? 설탕물이나. 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멋진 말이다. 그쵸? 모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꿈을 이루면서 내 삶을 바꿔보시렵니까? 그쵸?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거, 제시할 수 있는 마음. 그럼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상대방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놓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의식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봐야 돼요. 두려움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쵸? 네. 그래서, 세상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애플. 그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된 거잖아요. 엄청 세상을 정말 많이 바꾼 거죠. 그죠?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뭐, 수원도 있고, 민규님 아까 안 들어왔네? 야, 오늘 어떻게 다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다. 이야, 하루 쉬는 날도 있구나. 피곤한가 보다. 마음이 힘든가 보다. 아, 마음이 힘든가 봐. 그쵸? 아닌가? 너무 영상 편집을 많이 하다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의식 성장하면서 내가 바뀔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던 일만 하고 있는 거, 새로운 다른 거에 도전을 안 하는 거, 빛이 밝아지는 거에 도전하지 않는 거, 그거는 두려워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려우면서. 그래서 뭔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행동 패턴도 바꿀 좀 필요가 있고, 단순성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둘러 파는 것도 되고, 그쵸? 네. 그래서 뭔가 끝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잡스는 팀원들의 협력을 끌어내 세상을 바꾸는 몇 가지 제품을 엄선해 만들도록 지원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애플은 2001년에는 아이팟, 2003년에는 아이튠즈 스토어, 2007년에는 아이폰, 2010년에는 아이패드 등을 내놓으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했어요. 저는 너무 우리 회사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혁신적인 거는 세상이 바뀔 만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야. 그쵸?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혁신적인 거지. 남이 만드는 거 본 따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거는 혁신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그런 혁신적인 그런 회사를 만났다는 거,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하던 거 믿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를 했고 잡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괴짜 같은 천재성은 전기 작가나 심리학자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전략은 단순했다는 거예요. 잡스는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한 태도를 지녔고 신념을 위해 용기 있게 싸웠다. 또한 본질에 집중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다. 양보다는 질에.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던 초기의 잡스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그에게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성격 탓에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 안타까운 게 잡스한테 우리 의식 수업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쵸? 의식 수업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성질이 개팍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쫓겨나는 경험을 또 하는 거죠. 어릴 때 그 가정사가 좀 불운하잖아요. 머리는 좋고 똑똑하고 능력은 엄청 뛰어났지만, 불운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개팍스럽다 보니까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애플을 떠나 있는 11년 동안 그는 겸손과 리더십을 배웠고 세상을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마했다. 그 대신에 쫓겨났지만 이런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37분이나 됐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쵸? 애플 읽다 보니까 막 37분까지 갔어요.